네, 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자료는 검색하려면은 국토부에 가셔서 뉴스 소식, 보도자료, 주택토지에 가면은 2021년 4월 15일 날 공고된 것이죠. 거기서 278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제목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에 구한다. 그런 얘기죠. 우선 큰 줄만 보도록 하죠.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이에요. 금년 2021년 6월 1일부터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네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간단하게 계약서만 있으면 뭐 사실 뭐 준비할 내용은 없는 거죠. 계약서만 있으면은 확정일자까지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내용을 신고하면은 확정일자까지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수도권하고 광역시 등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예요. 보증금 6천만 원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뭐 해도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건 대상이 아니죠. 일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예요.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한 가지만 초과되면은 신고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둘 다 6천만 원 이하이고 또는 월세도 30만 원까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30만 원까지는. 그래. 우선 큰 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맨 뒤로 가면은 마지막 장 4쪽에 가면은 질의응답이 있어서 이거 훨씬 보기가 쉽겠어요.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임대차 신고를 하는 대상 주택은 뭐냐? 일단 주택은 뭐 다 해당되겠죠. 아파트는 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 해당되는데 준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30만 원까지는 뭐 상관없으니까 대부분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공장 이제 주택 건축물 대장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공장 상가내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 또는 뭐 판잣집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사람이 살면은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설명 보도록 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은 다 된다 이거죠. 그것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냐 아니냐면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이런 주택은 물론이고 준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원 기숙사, 또 주택이 아닌 공장 상가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 판잣집 이런 것들 다 주택이니까 신고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냐? 신고는 요새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하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면은 거기 주소가 나와 있죠. rtms.몰리.government.korea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6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하는 거죠. 6천만 원이 넘는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 또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센터로 가도 되고, 거기 가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은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대상지가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충청남도나 이런데 군 지역은 모두 제외한다 그런 얘기죠. 경기도는 다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 이런 데는 군 지역은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계약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 과태료가 있는데 유예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하는데 1년간 유예한다 이거죠. 신고하는 게 더 좋겠죠. 괜히 신고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섯 번째,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언제냐? 11월 달쯤에 시범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는 공개되는 데이터의 내용,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 계약 기간, 신규로 계약했는지 갱신 계약인지 이런 경우들, 임대료가 늘어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또는 시점별로 임대 물건이 얼마나 예상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7번하고 8번은 별 해동이 없는 얘기고, 다시 메뉴로 올라오셔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행은 2021년 6월 1일, 한 달 정도 남았죠. 거기 네모에 보면은, 가의 네모에 보면은 주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신고는 누가 해야 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한 날, 계약 체결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촉박하겠죠. 계약 체결하면 30일 이내니까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주택은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신고 대상은 수도권은 다 신고해야 되고 경기도는 다 신고해야 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군지역은 제외한다. 근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6천만 원이 초과할 때, 이건 초과예요.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고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되고,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로 매기겠다 그랬는데 1년을 유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의 관련 주요 법령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을 보면은 서울은 1억 5천,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최우선 면제 최소 금액이 서울 1억 5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세종시 1억 3천, 광역시 등이 7천, 그 밖에 6천. 이걸 고려해서 6천만 원 초과를 신고하도록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거기 보면은 이제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고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단서, 여기 중요하죠. 계약 금액이 변동 없이 갱신 계약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한이 지났는데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동 갱신될 수도 있죠. 갱신 계약. 근데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과 절차 방법을 보도록 하죠.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신고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갱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도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종전 임대료도 신고해야 된다.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같이 신고해야 된다. 신고 절차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겠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한 사람이 제출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받은 권청 주민센터에서 문자로 상대방에게 신고가 됐다는 것을 통보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인데 이건 뭐 특이한 경우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신고 의제 절차. 이거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한 걸로 보는 경우인데 전입신고를 하면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런 얘기죠. 또한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지금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또 세입자의 입장에서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그랬고 다섯 번째 과태료는 뭐 1년간 유예되기로 됐죠. 그리고 다해 시범 시행하는 지역이 대전 서구의 월평 1, 2, 3동 월평 1, 2, 3동에서 시행하고 있죠. 월평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월평 1, 2, 3동 세종시의 보람동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의 보정동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라에 보면은 임대차 신고제 도입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 뭐가 편리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니까 임차인이 더 편리하겠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낮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무 시간에 나가서 신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상으로 그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살펴봤고 도시지역은 뭐 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 금액은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30만 원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보증금은 6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당분간 1년간은 유예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